친구를 만나고 온 당신, 긁혔다면 지금 당장 경희 씨를 만나보세요. 예민도와 세 번째. 자, 드디어 예민이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에스테틱 전문 회사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님들을 건강하고 예쁘게 나이 먹어가게 할 수 있는가, 이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순수 고객님이 약 2만여 명의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쇼핑몰에. 그래서 거기 고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피부 고민이 뭐냐. 우리 고객님의 70%에서 80%가 자기는 예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겨울에 밖에 추운 데 있다, 안에 따뜻한 데 들어가게 되면 볼만 빨개지시거나, 또는 반대로 이렇게 밖에 막 더운 데 있다가 안에 차가운 데 있다가, 그러니까 에어컨 틀고 있다가 밖에 나갔을 때 얼굴이 붉어지거나,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당신은 예민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와중에 나는 예민한데 노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건성을 지나쳐서 그 건성이 지속되는 게 길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케어를 못 하셔서 예민까지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민 피부는 무엇을 관리를 잘 해주면 되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클렌징 하실 때 저자극으로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항균, 항염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항염 관리를 조금 더 잘 해주시면 돼요. 즉,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거나, 또는 혈관이 막 확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확장이 되어 있는 것들을 좁게 만들어주거나, 또는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불편한 게 하나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민이신 분들은 간혹 가다가 입과 주변, 코 주변으로 막 각질이 떠요. 그랬더니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가 밖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산, 뭐 바산, 아하산 막 이런 게 산이 들어가 있는 디클렌징을 하시거나, 또는 스크러빙 함유되어 있는 걸 쓰거나, 또는 밀어내는 걸 쓰거나, 또는 엔자임을 쓰거나, 이러면서 우리 피부를 조금 더 예민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횟수를 계절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가급적이면 2주에 한 번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름철에는 주에 한 번 정도로 사용을 하시되 스크럽은 안 됩니다. 그리고 산 중에서도 바하나 또는 파하, 또는 요즘 나오는 그 LHA라고 말하는 라하산 정도를 사용해 주시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없는 상태로 각질을 제거를 해 주실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클렌징을 선택을 하실 때는 클렌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예민이 조금 더 심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저자극의 클렌징을 사용하셔야 돼요. 혹시 도라도라 오일컷 클렌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차피 클렌징을 갖고 여기저기를 돌다가 결론적으로 오일컷 클렌징으로 다시 돌아온다 해서 도라도라 오일컷 클렌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컷 클렌징은 여러분 이런 젤 타입이에요. 보이시죠? 이런 젤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클렌징인데 오일감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클렌징을 하는데요. 메이크업의 제거 기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보습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자극이 아예 없어요. 이거는 저자극 테스트를 아예 완료한 상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클렌징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물 세안을 해주시는데요. 근데 나는 예민한데 피부가 건성이다 하신 분들은 이 로션 타입의 이 클렌징을 사용을 해주시는데, 요런 밀크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렌징을 사용하실 때는 모든 클렌징은 손가락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사용하셔서 부드럽게 클렌징을 해주시고요. 절대로 뜨거운 물, 찬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상태? 미온수가 흐르고 있는 상태로 클렌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클렌징이 우리가 고보습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힘들지만, 우리 이 오일컷 클렌징이나 PID 클렌징에서는 클렌징에서부터 저자극, 고보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실 때는 타올을 문질러서 닦지 마시고요.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클렌징에서 예민 피부들은 특히나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해요.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물기까지 딱 제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토너를 발라주셔야 되는데 시카센 토너예요. 피부, 항균, 재생, 장벽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3가지 성분만 고농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보라색은 우리가 예민 피부용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크로마 테라피를 요 용기에서부터 벌써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 패드에다가 하실 때는 이렇게 닦아내는 방법도 있지만요. 첫 번째 바르실 때는 닦아내지 마시고 그냥 톡톡톡 두드려서 그냥 흡수시켜주시 발라주시면 너무 좋은 토너 흡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바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화장대를 이제 가실 건데 화장대 위에 그러면 1번으로 무엇부터 바르셔야 되냐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센 토너부터 바르셔야 돼요. 그래서 센 토너는 한 번이 아니라 적어도 3번에서 5번까지 레이어드 하시는 거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크림을 발라주셔야 되는데 아이크림은 요즘은 메이크업을 시작하는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크림을 그때부터 우리 애기한테도 바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크림 바르는 방법은 유튜브 따로 아예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이크림 어떻게 바르는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센앰플은 혈관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혈관에 좋은 성분들하고요. 그 항산화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르고 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혹시 나는 예민이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 있죠. 요 앰플을 바르고 나면 좀 빠르신 분들은 몇 번만 사용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도 바로 이 붉음증이 없어지는 거를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요 상품인데 요 상품에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초유 앰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산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나오는 모유, 초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피부의 혈관, 염증, 노화 이거를 막아주는 좋은 성분들만 모아놓다 보니까 이 상품의 별명이 초유 앰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민 노화이신 분들은 이 혈관을 잡아주고 항산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초유 앰플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부 치밀도를 올려주는 것. 얘는 오미자 추출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치밀도를 굉장히 좋게 만드는데 간혹가다 우리가 모공을 이야기를 할 때 어려서 모공이 큰 것과 나이를 먹어서 모공이 큰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피지가 발달해 있어서 모공이 큰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민 노화 중에서 연령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모공이 크다 그러면 얘는 노화성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모공이 크다가 한다고 하면 타원형이라고 한다고 하면 나이 먹어서의 모공은 이렇게 세로형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노화 중에서도 치밀도 에센스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바로 그 위에다가 치밀도 크림을 바르시게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피부의 치밀도를 올려주니까 모공이 작아지는 것을 육안으로 감지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외출하실 때는 예민하신 분들은 장벽이 약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외출을 하실 때 반드시 쉴드 크림을 발라서 장벽 역할을 못하는 피부에 세컨 스킨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드 크림을 발라주시는데 저는 수정 메이크업을 할 때 다른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실드 크림을 눈가하고 입술에다 꼭 발라줘요. 왜 그럴까요? 식사 후에 이 실드 크림을 눈가에다가 전체적으로 발라서 이 실드에 세라마이드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름 사이를 얘가 차곡차곡 채워져요. 그러니까 잔주름이 아예 안 보이겠죠? 그리고 입술에다가 얘를 바르게 되면 실드 크림을 바르게 되면 입술이 트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민한데 야외 활동을 했다? 그럴 때는 집에 오셔서 레드 디에이징에 이 팩을 한번 해주시는데 이 레드 디에이징 팩은 건성 노화에서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예민 노화에서도 사용을 하는 상품입니다. 자, 이렇게 예민 노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민 노화는 건성 노화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건성 노화는 건성인 상태로 나이를 먹어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예민 노화는 건성인데 이거를 케어를 못해서 예민 증상까지 경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예민 노화는 갱년기 여성들한테서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과거 여드름이었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런 피부 타입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가 햇빛을 봤었을 때 나는 빨갛게 익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민 노화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채널을 보신 분들 중에서 나는 햇빛을 보면 좀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예민 노화로 갈 확률이 매우 크다, 또는 예민 색소로 갈 확률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러신 분들은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민해지지 않도록 이 초유 앰플 사용해 주시는 것과 선크림 사용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당일날 야외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그날 들어오셔서 바로 이 레드 디에이징 팩을 사용하셔서 바로 복원시켜 주시는 것을 일상생활에다 하시게 되면 예민 노화는 지연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친구를 만났을 때 끓이지 마십시오. 가서 끌고 오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경희 씨였습니다.